잘 된 것 같네요. 네. 흰색의 차트 GPT 아이콘을 보셨다면 그걸 터치해서 앱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서 채팅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앱을 사용하면서 무엇을 해보고 싶으신지, 어떤 기능이 궁금하신지 이야기해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네, 먼저 챗GPT가 설치가 됐고요. 열기 누르면 열어질 거예요. 열었습니다. 이렇게 챗GPT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할 일은 챗GPT의 회원을 가입하는 일이에요. 이 회원 가입은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시는데 퍼스트 네임, 첫 번째 성, 이름, 생일 이렇게 생년월일까지 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챗GPT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깨끗한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그쵸? 이 메시지가 보이면 여러분은 챗GPT를 활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보이나요? 이럴 때 여러분은 챗GPT에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할까요? 오늘은 저희들이 무슨 질문을 하고 싶냐 그러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생성형 인공지능 정책이 궁금해 라고 해볼까요? 더 쉬운 거 해달라고요? 네, 그러면 생성 인공지능 하지 마시고 저녁에 어울리는 시를 써줘 해볼게요. 여러분이 평소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써봤으면 시 잘 써주구나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옛 버전으로도 이렇게 시가 잘 써지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여러분이 이게 잘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뭐 했다고요? 글을 쓰고 질문을 했어요. 맞죠? 두 번째는 뭘 할 거냐? 사진을 한번 줘볼 거예요. 사진 인식이 되는지. 그래서 어떤 사진을 딱 보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여기 더하기 있죠? 이 더하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더하기 눌렸죠? 그럼 여기 카메라 있죠? 카메라는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주라 그거고요. 여기 두 번째는 이거는 있는 사진으로 설명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 제가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저 바탕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저 바탕화면에 이런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으면 확인을 눌러주셔야 돼요. 확인 눌러주셨죠?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얘가 전송이 될 거예요. 전송되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뭘 쓰냐면 여러분이 궁금한 여러분이 챗GPT한테 질문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질문해 주세요. 사진에 대해 설명해줘. 그러면 얘가 사진을 인식해서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진을 설명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진에는 환상적인 분위기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담겨 있습니다. 그림 중앙엔 전통적인 동양의 복장을 입은 큰 인물이 푸른색 드래곤에 올라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미지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정되어 있으며 어떻게 알았지? 내 컴퓨터 바탕화면인데? 바탕화면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로 인해 이걸 실제 화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 아이콘을 봐서 얘가 이게 지금 바탕화면 아이콘이 이렇게 보이니까 바탕화면에 실제 화면인 것을 알구나. 그죠? 이게 얘가 추론하는 거예요. 제 컴퓨터 바탕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추론도 가능하구나. 바로바로 그림을 인식해서 추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사진을 한번 인식해 볼게요. 제가 오늘 생선 먹은 건데 이것을 한번 넣어볼게요. 추가. 요리법을 알려줘. 그랬을게요. 그래서 사진을 여기다가 넣고요. 여기에다 뭘 했어요? 내가 궁금한 거. 이거에 대해서,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이 아니고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얘한테,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그리고 나서 언제나 뭘 하라고요? 보내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라고. 이렇게 보내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사진에는 구운 생선 3마리가 큰 접시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이 요리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신선한 생선 준비하고 내장 제거하고 칼집 넣고 조미료가 잘 스며들도록 합니다. 양념은 올리브 오일도 넣고 소금도 넣고 후추도 넣고 다양한 허브나 로즈마리, 타임, 마늘, 생강으로 생선을 마리네이드 합니다. 양념은 생선의 칼집 속과 뱃속에 충분히 바릅니다. 구이 전에 그릴을 예열합니다. 생선을 그릴에 올리고 중간불에서 각 쪽을 약 4, 6분씩 생선의 크기에 따라 적당히 조절하고서 구웁니다. 그래서 생선을 레몬 조각으로 이렇게 그 향을 주면 좋다 그러죠. 뭐 반찬 나물도 보인대요. 식사 분위기일 때 어떻게 이 생선을 만들었는지와 그에 따라서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다 여러분한테 너무 잘해주죠. 이번에는 또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 그러면 내가 시험 문제를 한번 얘한테 물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더하기가 있어요. 더하기 있죠? 더하기 눌러주시고 카메라 이게 누를 거예요. 카메라 그리고 이것만 이렇게 해서 이것만 찍을게요. 그리고 나서 찍고 나서 보내기 누를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실 거예요. 그림이 잘못이거나 조금 마음에 안 들 땐 다시 시도를 누르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정도만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메시지에다가 문제를 풀어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진의 명확한 부분에 따르면 유구사항 관리도구, 유구사항이라 그러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유구사항이 아니고 요구사항이야. 다시 문제를 풀어줘. 그래서 약간 틀리면 이렇게 조금 지적을 해주세요. 그럼 유구사항 아니고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요구사항 관리 도구에 필요성으로 틀린 것을 필요성을 볼 때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3번. 3번 요구사항 변경의 추적과 4번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영향평가가 요구관리의 필요성이 가장 잘 반영한 선택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이렇게 해볼까.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뭐 정확히 나오면 좋은데 정확히 안 나왔을 때는 이렇게 섬세하게 터치를 해주세요. 섬세하게 터치해 줬을 때 그 2번이 가장 틀린 선택지가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답이 딱 나오죠. 이번에는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수학 수식 문제를 하나 보내볼게요. 그러면은 수학 수식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 얘한테 수학 선생님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넌 지금부터 수학 선생님이야. 아래 내용을 풀어줘. 그리고 제가 x의 제곱이 어디 갔지? 그러면은 곱하기 이걸로 할게요. 곱하기 x 곱하기 x 아니다. x 더하기 x 곱하기 x 더하기 이거 이번엔 빼기 x 빼기 1은 0.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수학 수식도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 주시면 좋아요. 보통 수학 수식의 제곱은 이렇게 쓰긴 하는데 제가 이 모양을 못 찾아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우선은 이제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래서 x의 값이 얼마냐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풀어주라 그랬는데 한번 볼게요. 풀어주는지 안 풀어주는지.
수학 수식은 이제 얘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그러면 프로그램 언어를 제일 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하고 뭔가 이야기를 생성하는 것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수학 수식은 오히려 조금 더 어렵게 푸는 경우가 있어요. 오, 너무 잘 풀었는데요? 완벽한데요? 이거 답이 맞아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오, 나 이걸 쓰고 싶었는데 못 썼거든요. 방정식 이방정 쓰고 싶었는데 못 썼거든요. 그래서 x 곱하기 x 곱하기 x로 썼거든요. 와, 완벽해요. 어때요?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틀리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예제를 다양하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제를 보고 얘가 다시 학습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풀구나. 이렇게 학습을 해서 여러분한테 자료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경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랬죠? 질문에 대한 답을 했죠. 두 번째는 사진 들어갔죠. 사진 인식했죠. 세 번째는 사진에 대한 요리법을 했죠. 그쵸? 네 번째는 수식풀이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4개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해보고 싶은 거 뭐 있으면 다양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그림 그려줄라나? 한번 해볼게요. 아마 저는 챗 GPT-4일 거예요. 봐보세요. 왜? 저는 이제 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은 잘 그릴 것 같은데 여러분은 돈을 안 줬으면 챗 GPT-4가 아니고 챗 GPT 3.5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22달러? 그렇게 매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림도 잘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난 몽환적인 느낌의 용을 그려보고 싶어. 청룡으로 멋진 청룡인데 왕자님이 청룡을 타고 하늘을 나는 느낌의 그림을 그려줘. 그렇게 해볼게요. 그려줄까요? 안 그려줄까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 글을 쓰고 나서 보내기를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보내기를 딱 눌러볼게요. 보이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3.5냐 4냐 이 차이에 의해서 아마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저는 3.5인데요. 그러면 3.5에 대해서 해당돼서 나올 것이고 저는 4인데요. 그러면 4에 해당되는 뭔가의 작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눌려보면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눌렸어요. 그랬더니
화면에 save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공유라는 거겠죠? 뭐 이건 에디터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선택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건 나중에 쓰시고요. 지금은 딱 하나만 쓰세요. 뭐만? 다운로드. 이게 처음부터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그렇게 다 하지 마시고요. 한 개씩만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걸 다운로드하면 저장이 되겠죠. 근데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다시 그려줘. 권위 있는 느낌으로 그려줘. 그래서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이렇게 얘네한테 일을 시키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직원이 여러분한테 일을 해갖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에 안 들 때는 이거 다시 고쳐줄래? 이거 이렇게 해둘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견을 정확히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챗GPT는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직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쓰세요. 하버드 다니는 직원을 여러분이 데리고 쓴다라는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려줘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바탕화면에 처음 나왔던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은 한 50번 정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번 정도 그려온 상태에서 나온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1월 1일 날 제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랬더니 보세요. 약간의 이것도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쓸 수도 있죠. 계속 그려면 매일마다 똑같은 게 안 나와요. 매일 다양하게 다르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것으로 쓰고 싶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사를 한번 써보라 그럴게요. 챗GPT 보고 기사를 어떤 기사를 쓸 거냐 그러면 전남 도립대 발전 방향에 대한 모임이 있었어. 멋진 기사로 써줘. 그러면 이게 기사 써질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보통 기사를 썼을 때는 육하 원칙을 정확히 얘들한테 줘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육하 원칙 안 주고 이렇게만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가 보겠습니다. 기사를 쓸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블로그를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홍보글을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다양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다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시간, 장소 이 육하 원칙을 다 해서 기사를 써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 최근이라고 이제 미래 발전 방향에서 최근에 언제가 안 했으니까 최근이라고 지가 만들어 버렸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있었고 학문의 우수성 강고 연구 및 교육 활동의 혁신적인 방향을 논의되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 졸업 즉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하는 것을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누가라고 여기 누가라고 자기가 또 만들었어요. 누가 주지하는 누가가 만들었어요. 기사 쓸 때 이런 육하 원칙을 다 써야 되는데 이 형식에 맞춰서 얘가 다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 원칙을 다 얘가 만들어서 이렇게 기사를 다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고 이건 마음에 든다 그럼 쓰시고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다시 써줘, 수정해줘,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죠. 언제 최근에를 갖다가 이 날짜는 2024년 4월 27일 할 거죠. 날짜는 2024년 4월 27일 오후 2시야 라고만 해볼게요. 다시 써줘. 이 내용을 넣어서 추가해서 다시 써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내용을 다 넣어서 다시 써주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 다 써졌으면 이 기사에 넣을 그림을 그려줘 라고만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정말 궁금하네요. 최근에 기자들이 챗 GPT를 이용해서 기사를 썼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멋지게 썼어요.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 증진이 주요한 논의 주제였습니다. 전라남도립대학교의 총장은 이번 통해서 마련된 다양한 의견과 전략을 적극 반영을 하여 대학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멋있게 잘 써주는데요. 이 기사에 넣을 그림을 만들어줘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저기 보내기를 누르면 뭐가 이렇게 네모가 나오잖아요. 네모가 나온 것은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네모가 나오게 됩니다. 네모가 안 나오고 끝났으면 이렇게 이 모양이 나와요. 이 그림으로 전남도립대를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직 한글은 좀 부족해서 전남도립대에 대해서 한글로 이렇게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거나 이런 느낌의 그 기사에 맞는 그림을 아주 잘 그려주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